지금 한번 같이 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지납니다.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쯤에서 머릿속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내가 뭘 잘못 보냈나?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가벼웠나? 이모티콘 하나 더 붙일 걸 그랬나? 혹시 답장하기 부담스러울 만큼 티났나? 만약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면 당신은 SBTI에서 LOVER 연애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왜 사귀기도 전에 마음을 다 써버리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그녀는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손님이 드문 시간에 책장 사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늘 시집 코너에서 한참을 머무르고 늘 한 권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오고 늘 책을 받으며 짧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단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손님이 오는 토요일이 그녀의 일주일에서 가장 긴 날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내일 입을 옷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토요일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시집 코너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책장 뒤에서 표정을 다듬었고 계산할 때 한마디라도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이 앞에 서면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건네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 손님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는 모습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시집을 2권 들고 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2권은 처음이시네요. 손님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시 읽으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가 그녀의 그날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그 한마디를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이 힘든 걸까? 사람 때문일까? 누군가와 헤어진 걸까? 그날 밤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말을 걸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도 될까? 너무 사적인 말일까? 아니면 책 추천을 해드린다는 핑계로 한 권을 권해볼까? 만약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녀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녀는 이미 그 사람이 사라진 토요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작된 적도 없는데 끝나는 장면을 먼저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월요일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화요일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그녀는 시집 코너를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두고 간 책의 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요일에는 그 사람이 자주 보던 시인의 다른 책들을 따로 꺼내 두었습니다. 추천해줄까라는 핑계를 만들어두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그녀는 노트에 문장 하나를 적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너무 갑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웠습니다. 좋은 시 한 권 들어왔어요. 너무 영업 같았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노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평소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정리하면서 자꾸 출입문 쪽을 봤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그녀는 자기가 출입문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시간 동안 책 한 권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1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 사람이 그냥 한번 안 온 것뿐인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서 그녀는 침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단톡방에 친구가 SBTI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해봐. 결과 좀 맵대.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질문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작은 신호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편인가요?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상상하나요? 상대가 확신을 주지 않아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쉽게 놓지 못하나요? 그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오늘 1시간 동안 출입문만 보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과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는 LOVER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연애 뇌형, 사랑이 많은 사람. 그녀는 잠깐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연애 뇌야.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설명을 읽어내려갈수록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연애 뇌형은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의 후반부까지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정이 현실보다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계의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먼저 살아보는 사람. 작은 신호를 크게 읽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혼자 결말까지 써보는 사람. 그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일주일을 통째로 썼습니다. 2마디 대화에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고 한 번 안 온 토요일에 1시간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미 그 사람이 사라진 미래까지 상상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현실보다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애착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은 자동으로 한 가지 질문에 매달립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 나를 받아줄 사람인가? 언젠가 나를 밀어낼 사람인가? 이 확인 작업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다만 연애 뇌형은 이 작업이 빠르고 선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마디 대화도 시험 답안지처럼 느껴지고 한 번 안 온 토요일도 결말의 신호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해석하느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보던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을 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 것. 그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왔습니다. 시작되지 않은 관계의 끝을 미리 그렸고 받지 않은 거절을 미리 견뎠고 겪지 않은 이별을 미리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현재의 자기 자신은 늘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평소처럼 시집을 한 권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그동안 만들어둔 영화를 모두 머릿속에서 돌렸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세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손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그날 출입문을 자꾸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연애 뇌형에게 필요한 건 사랑을 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놓치는 마음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두 마음은 다른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과 그 사람의 한마디로 자기 일주일 전체를 판결하는 일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과 그 기다림 때문에 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일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신호를 읽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건 그 신호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 것. 그동안 적어두었던 영업용 멘트들 위에 그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은 어쩌면 사랑을 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보는 일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